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리포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날씨가 좀 춥기는 하네요.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지금 시황을 먼저 좀 잘 인지하고 접근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주가가 지수가 어떻게 됐어요? 크게 하락을 했다가 반등이 살짝 들어오고 있죠. 반등이 들어오는 것도 뭐만 들어오고 있습니까? 반도체, 소재, 장비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AI 관련된 것들하고 온디바이스, CXL 이쪽 관련된 것들만 이슈로 해서 돕니다. 자, 그런데 이거 제가 분명히 이야기 드렸습니다. 실체는 존재하지만 실적은 아직까진 우리가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분명한 건 다 대부분 올라가면 눌립니다. 특히 장비 업체 같은 경우 괜찮아요. 뭐 HBSP 뭐 이렇게 해서 장비에 실제적으로 뭐 TSMC에 납품하고 있다 이런 것들 괜찮죠. 자, 어쨌든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되는 것들은 2024년도에 전반기를 이끌어 나갈 시장이 어떤 거냐는 거 우리는 기본적으로 인지를 했으면 좋겠어요. 뭐다? 우리나라는 반도체다.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점을 좀 잊지 말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사이에 틈틈이 이제 조금 그 업황이 저점에서 상단으로 올라오고 백투 노멀 하는 것들 이런 것들만 조금 우리가 생각해 가면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주로 이야기 드렸던 건 반도체 관련돼서 이제 앞으로 생산량이 늘어난다. 이제 캐파 증설이 나고 이제 실제로 생산이 늘어나기 시작을 하고 나면 소재 관련된 것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원익 QNC 이런 것들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도 일정 우리가 수익을 좀 냈지만 너무 늦게 이 종목이 반응이 들어오는 관계로 저희가 큰 수익을 못 냈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도 한 번 또 다시 한번 트라이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왔다. 그리고 사실 뭐 얘네 같은 경우는 크게 여러분들이 걱정할 만한 이유는 많지 않다는 점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치 가격이 이제 인상을 좀 했고요. 근데 중요한 건 그 해외에 있는 인수한 기업들이 아주 실적이 좋습니다. 모기업보다 실적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이 투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야기 좀 드릴 거고요. 그 전에 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매수하는 거는 기술입니다. 가급적이면 매수를 싸게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자, 10만 원짜리 주식이 5만 원에서 50%가 내려갔다 하더라도 그 5만 원 언더에서도 뭡니까? 10% 20%의 움직임은 항상 존재하게 돼 있겠죠. 자리를 잡아야 되니까 말입니다. 자, 그래서 낮은 구간에 와 있습니다라고 표현할 때 그 구간부터는 어떤 겁니까? 매수 전략을 잘 펼쳐나가야 되는데 항상 뭡니까? 단기적으로 하락했다 그러면 일봉이 크게 양봉이 뜨는 그 구간을 확인한 다음부터 공략 포인트를 연구해 보시기 바라고요. 장기간 동안 내려왔다 그러면 주봉이나 이런 부분들이 양봉으로 전환된 걸 확인한 다음에 적어도 그 정도 수준은 돼야지 수급이 들어오는 거죠. 뭐 개인이 들어와서 이제 양전환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적어도 외국인이나 기관 이런 데서 수급이 따라주기 때문에 양전환 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다른 것들은 크게 보실 수는 없으니까 반도체 업황 좋으니까요. 이쪽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익 PNC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매수 전략을 잘 펼쳐주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 사라고 오늘 리포트 드리는 거 분명히 아니라는 점 먼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쯤이요? 제가 볼 때는 아마 1월 말부터 구정 바로 직전까지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구간 들어올 것으로 제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리포트 올리면 그날부터 매수하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잘 내용을 들어주시고요. 그 내용에 있는 뉘앙스나 그리고 깔려있는 내용들을 잘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리포트를 봤다고 하는 이유는 리포트를 해드리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앞으로 이렇게 갈 겁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 또 그런 것을 존재해야지 오랫동안 한 적어도 2, 3개월 정도는 들고 갈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나 실적이 좋거나 내용인데 좀 예를 들면 크게 예를 들어서 늦게 반응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죠. 제가 언제든지 뭐 예를 들면 다 100%나 맞춰갈 수는 없는 것들이니까 그 점들도 여러분들께서 잘 생각해 보시면서 가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를 들면 꽤 늦게 반응하는 것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센즈랩 같은 경우도 사실은 한 번 더 들어올 건 분명히 알았는데 이게 상당히 좀 어저께 들어오지 않습니까? 어제 그제. 그래서 이렇게 늦게 반응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던히 기다려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좀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올 것은 분명히 느껴지는 건 확실히 알죠. 사실 그 원익 QNC 같은 경우도 지난해부터 냄새가 펄펄펄펄 났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갖다 예를 들면 시장에서 잘 받아주지 않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지금 연결 자회사 그 모멘티브라는 것이 있는데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매출이 상당히 좋습니다. 저것이 예를 들면 모회사보다 많은데 저거를
저걸 안 봐주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좀 아쉬웠던 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 이야기 드리면서 갈 텐데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쨌든 포인트는 이거예요. 쿼츠 가격이 오르는 추세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실적으로 이제 반영이 되는 시점이 도래하겠죠. 자, 쿼츠 가격 인상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올라간다고 나온 뉴스가 나온 게 12월 한 중순 말 이 사이에쯤에서 처음 뉴스가 나왔고 시장이 반응한 건 그 후로 한 1월 한 중순 이쯤에서 반응이 처음 들어왔거든요. 그 점이 솔직히 조금 타이밍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주가가 한번 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적 확인했어요, 안 했어요? 그 사이에는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뉴스가 딱 터지니까 주가가 쫙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조정을 받겠죠. 자, 그래서 어느 일정 구간 떨어지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실적 예상치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 그런 구간이 형성이 될 조건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 지금 원익 QNC의 주가 차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자회사 실적들이 상당히 좋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뒤에 차트를 한번 그래프 보여드리면 설명을 해드릴 텐데 그 점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기업을 능가한 수익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들이죠. 분기별로 실적을 보면 사실 4쿼터가 가장 안 좋았습니다. 이게 영업이익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매출 부분은 우리가 3쿼터에서 저점 찍고 위로 올라오는 걸 확인했고요. 그래서 포워드로 보니까 2024년도가 상당히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매출액도 우상향은 맞고요. 영업이익도 우상향으로 전환되죠. 이 포인트가 뭡니까? 가격의 인상 포인트인데요. 보시면 여기 지금 영업이익률이 한 14%대 도래하는 부분, 이 정도 주가 나오는데 주가가 올라가 주지 않으면 그거 참 시장 참 냉정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 우리가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자회사 매출이 상당히 좋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뭐 회사고요? 이게 자회사예요. 이게 어떻게 자식이 부모보다 훨씬 더 잘하는 구조가 되어져 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매출 늘어나면 당연히 영업이익 늘어나고요. 아까 앞에서 보시지만 영업이익률은 17%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매출이 그러니까 보통 지금 작년도에 한 4,500억 정도 났으니까 대충 계산이 가시죠. 얼마만큼 이익이 날 건지. 자, 올해 같은 경우도 예상치가 5천억이 넘습니다. 자, 그렇다고 생각해보고, 그다음 모회사 같은 경우도 한 4천억대 하게 되면 1조 매출 가까이 나올 텐데 거의 17%면 꽤 높은 영업이익과 수익이 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전방업체가 생산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 우리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원익 QNC 같은 게 주가의 레벨업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우리가 공략 포인트를 잡아야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포인트가 여기 화살표 만들어 드렸지 않습니까? 아주 친절하게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주셔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건 기술적으로도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20일 이동평균선 밑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 이격이 크게 터졌잖아요. 자, 분명한 건 이게 뭡니까? 뉴스로 인해서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매물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적 봤어요? 예, 실적은 좋아지고 우리가 예상치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조금만 더 늘려드리면 3만원 언더와 2만 9천원 사이 정도면 저는 충분히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매수하고 가도 저거보다 더 밑으로 조금 늘려도 솔직히 뭐 한 28,500원까지도 올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즐겁게 매수를 좀 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 구간에서도 뭐를 보고 계산하시면 좋겠습니까? 예, 양봉을 보고 지금 계속 음봉 뜨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아래가 오리가 계속 달고 있어서 더 하락하지 않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으나 지금 전체적인 트렌드로 보면 적어도 3만 원까지는 분명히 보입니다. 그래서 좀 기다리시다가 시절을 잘 보고 노리고 있다. 이거 알람 하나 걸어두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3만 원 떨어지면서부터 그 아래쪽으로 여러분들께서 매수를 잡으시는데 만약에 3만 원 밑으로 떨어진다. 그 구간에서 양봉을 보고 그다음부터 매수를 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떤 방법을 썼습니까? 보통 보면 양봉 보고 다음날 시초가보다 어떻습니까? 네, 다음날 종가가 더 높다 생각하면
매수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시장 다 보고 매수하십시오. 이거 뭐 매수하는데 급합니까? 언제 사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보통 이렇게 예를 들면 뭐 공략 포인트를 미리 정해놓고 준비하는 거다. 내일 바로 예를 들면 상한가 치고 이럴 거다라고 한다면 바로 시장가로 매수하고 공략해 들어가야 되긴 하겠지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시면 되냐라고 한다면 그냥 시간 외에서 천천히 매수해 나가시면 될 거라고 생각하면, 적어도 말이면 3만 원 이하 구간대 들어서는 구간이 일주일 정도는 형성이 될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실적 나오는 구간이 언제겠습니까? 예, 4월 한 초 중순, 예상치가 나오면 움직이는 건 3월 중순 초 이때부터 주가가 다시 올리겠죠. 그 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치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냐라고 한다 그러면, 뭐 크게 똑같이 움직이진 않겠지만 여기 앞단에 있는 이 모습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도 이렇게 눌리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눌려 들어옵니다. 이때는 결과적으로 실적이 크게 개선되는 상황들은 분명히 아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떻게 보셔야 됩니까? 좀 더 많이 눌렸다고 보셔야 되고요. 지금은 스타트 라인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비열 구간 들어서는 것이니까 여기가 60일과 120일 이 구간 사이에 잡아주는 것이 원래 정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잘 해보시고요. 고민도 좀 해보십시오. 시간 충분히 있으니까 여러분들 여러 곳에서 정보를 좀 찾아보시고, 내가 이 종목을 공략을 해야 될까? 첫부터 지금 저기에 두 번 연속으로 이틀 상한가 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상친 부분에 이 부분은 뉴스로 인해서 뜬 거든 확실하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보다 우리가 실적 베이스로 들어가는 겁니다. 항상 뉴스에 팔고 그 다음에 실적 보고 올라가고 그 다음에 야 1분기도 좋은데 2쿼터도 좋고 3쿼터도 좋댄다 라고 이런 전망치가 계속해서 포워드 가이스가 좋게 나온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이 오랫동안 우리가 즐길 수 있는 내용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뭐 우리가 성장 포인트를 항상 잡으면 저는 30% 이상 가면 그냥 수익 실현합니다. 우리나라 종목들은 대부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도 가면 되니까 뭐 어떤 뭐 제주 반도체나 HPSP처럼 뭐 100% 200% 쳐야 됩니까? 꼭 그렇게만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오래 가다 보면 하나 갖고 예를 들면 막 중장기 포트폴리오가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제가 뭐 삼성전기나 나노신소재 뭐 이런 것들 갖고 중장기 포트폴리오 간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저는 이런 거지요. 연금 대신에 적금을 계속 묻는 겁니다. 자, 그런 개념으로 가다가 제대로 더 원하는 구간까지 도달됐을 때 그걸 테이크할 때 또 그 맛은 또 있습니다. 돈을 모으는 법과 수익 내는 법, 그런 법은 또 따로 있는 것들이고요. 우리가 단기적으로 어떤 한 분기별로 이렇게 수익을 내가는 것들은 이런 좀 방법으로 해 나가시면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좋은 판단 내리시고요. 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예를 들면 이 채널이 오랫동안 장기가 유지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라고요? 채널의 회원이 중요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머니케어 뉴스가 장기적으로 성장과 정착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머니케어 뉴스의 리포트를 통해 도움이 되신 분들의 채널 기본 멤버십 가입입니다. 멤버십 분들을 위해 24년부터는 회원 전용 방송으로 케어맨 투자 종목 공유와 선별적으로 좀 더 유망 종목 리포트 및 리뷰를 진행합니다. 아마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